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어 꿀팁. 세 번째 문법 이슈는요. 기술 스킬이나 느낌 필링 같은 명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고 파는 제품도 아니므로 셀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스킬이나 필링 앞에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부정관사 어는 한계를 나타내는데 셀 수 없는 명사인 스킬이나 필링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문법 이슈 2에서 설명한 대로 페이퍼 같이 셀 수 없는 물질 명사가 원래 의미에서 셀 수 있는 제품으로 그 의미가 바꿨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를 사용해 페이퍼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나 자동차 같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어 원어민들은 이런 제품을 셀 수 있는지를 따져서 셀 수 있는 제품에는 부정관사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상품도 사고 팔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학원에서는 한글 문서 작성 기술을 사고 팔지요. 또한 연예기획사는 콘서트 참가하는 티켓을 사고 팔아요. 어쩌면 보이는 제품보다 보이지 않는 상품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글 문서 작성 기술이나 콘서트 참가 티켓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고 파는 상품들이 나타나면서 영어 원어민들은 이런 상품도 보이는 물건처럼 사고 팔고 있으니 보이는 상품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품도 셀 수 있는 조건에 맞다면 보이는 제품처럼 부정관사 어를 붙여서 한계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원어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에 적용하는 셀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제품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요. 왜냐하면 영어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셀 수 있는 기준은 고정된 생각이라서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제품이지만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정해진 한계가 있고 상품의 일부로는 사고 팔지 않을 때 비록 보이지 않는 상품이지만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한 개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다른 것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학원에서 사고 파는 한글 문서 작성 기술은 기타 학원에서 사고 파는 기타 연주 기술과는 전혀 다른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각각 다른 한계의 기술로 구분됩니다. 이런 경우 영어 원어민들은 구분되는 한계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콘서트 참가 티켓을 생각해보면 콘서트 노래 한 곡만 듣는 티켓? 이렇게는 사고 팔지 않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품인 콘서트 티켓도 일부 공연만 사고 팔 수 없어서 영어 원어민들은 콘서트 티켓도 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발레 학원에서 사고 파는 발레 기술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발레 기술은 태권도나 영어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기술이지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보이지 않는 상품이지만 구분되는 나름 한계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레 기술을 사고 팔 때는 발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중 하나만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발끝으로 서는 기술만 따로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발레 기술을 생각할 때 그 기술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한계의 모양이 있고 일부만 떼어서 사고 팔지 않으므로 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레 기술을 표현할 때 그 기술은 막연한 스킬이 아니라 구분되는 한계의 기술인 스킬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원래 스킬 기술은 특별한 하나의 기술보다는 막연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하려면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술은 아무 기술이나 이런 의미를 가지므로 특정한 한계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영어 학원에서 사고 파는 영어 스킬, 발레 학원에서 사고 파는 발레 스킬, 요리 학원에서 사고 파는 요리 스킬은 서로 구분되는 매우 구체적인 상품입니다. 또한 이런 상품 스킬은 일부만 사고 팔지는 않지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영어 스킬, 발레 스킬, 요리 스킬 등을 사고 팔 때는 스킬을 사고 판다고 말하기보다는 한계로 구분되는 스킬을 사고 판다고 표현하지요. 이번에는 경험이라는 의미의 익스피리언스를 생각해 볼까요? 익스피리언스도 스킬처럼 보이지 않아 셀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정관사 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험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행사에서는 새로운 곳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사고 팔아요. 또한 주말을 이용해 농장 체험을 하거나 놀이공원에서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하는 상품도 사고 팔고 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경험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나오자 영어 원어민들은 사고 파는 경험 상품도 셀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부정 관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행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경험은 영화를 보는 경험과는 분명히 다르죠. 영어 원어민들은 여행이 주는 익스피리언스는 다른 경험과 구분 가능한 익스피리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 경험과 주말 농장 체험은 각 구분 가능한 한 개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을 가보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경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경험 등 매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즉 여행사에서는 이런 여행 경험 중 하나만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여행의 익스피리언스도 셀 수 있는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서 부정관사어를 사용해서 한 개의 경험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여행의 경험을 표현할 때는 익스피리언스가 아니고 an experience로 한 개의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스킬이나 익스피리언스는 보이지 않는 물건이지만 보이는 물건처럼 사고 팔고 있고 셀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부정관사어를 사용해서 한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스킬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사고 팔 수 있는 기술 한계, an experience는 사고 팔 수 있는 경험 한계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거죠. 이제 어스킬과 an experience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나요? 이런 의미에서 영어 원어민들은 재미있게도 사고 팔 수 있는 두 개의 기술은 two skills로 사고 파는 경험 세 가지는 three experience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교해서 영어 표현이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운 표현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인지 영어 원어민들도 이제는 사고 팔지도 않는 감정 필링이나 시간 타임 같은 추상적인 명사에도 셀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한 개, 두 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감정 필링으로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필링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고 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라서 부정관사로 한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필링을 즐거움, 슬픔, 화남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랑의 필링, 화남의 필링, 슬픔의 필링은 서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필링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모양이 다른 상품을 구분하듯이 이런 필링도 하나씩 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의 필링을 말할 때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만 가지고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들죠. 즉 감정의 일부만 가지고 그 감정을 쉽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이렇게 필링이 한 개 한 개 다른 필링으로 구분될 수 있고 필링 일부만으로는 그 필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필링도 보이는 상품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필링을 표현할 때는 필링이 아니라 구분 가능한 한 개의 감정이라는 의미로 a feeling을 사용해서 a feeling of love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남의 감정도 또 다른 한 개의 감정이므로 a feeling of anger, 따스함을 느끼는 감정도 구분 가능한 한 개의 감정이므로 a feeling of warmth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이제 필링과 a feeling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시간 타임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간이 빨리 가네 말할 때 그 시간은 특정한 시간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므로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여러 활동으로 나눠서 사용하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친구랑 게임하는 시간, 운동을 배우는 시간 등으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뉜 시간은 구분이 가능한 시간들이죠. 즉 학교에서 보낸 시간과 태권도 학원에서 운동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고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이렇게 나눠진 타임도 서로 모양이 다른 제품처럼 구분이 가능하므로 사고 파는 제품처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임도 셀 수 있는지를 따져서 셀 수 있다면 a time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게임하는 시간에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한다면 그 시간을 게임 시간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겠지요. 즉 시간도 일부 시간만으로는 어떤 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게임 시간, 공부 시간, 운동 시간처럼 특정 활동으로 구분되는 시간은 셀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즉 게임 시간, 공부 시간, 운동 시간을 각각 한 개로 구분되어 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시간을 표현할 때 막연한 시간인 타임을 사용해서 time to play role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개의 구분되는 시간인 a time을 사용해서 a time to play role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 시간이나 운동하는 시간도 각각 구분되는 한 개의 시간이므로 a time to study, a time to exercis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어타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원어민들이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눈에 보이는 물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물건, 그리고 감정이나 시간처럼 사고 팔지도 않는 물건까지 적용해서 부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부정관사 대신에 더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는 영어에서 정관사라고 부르는데 명사 앞에 사용된다는 것 빼고는 부정관사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또한 정관사 더도 우리말에 없는 말이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 이슈 4에서는 정관사 더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어 꿀팁 문법 이슈 3이었습니다.